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8번째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유은주님입니다. 딸의 연인을 알아본 순간, 개인의 복합적인 정체성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잡한 얘기다. 당사자도 아닌 부모가 성인 자녀에 대해, 그것도 그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얘기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과 레즈비언 딸을 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 글을 쓰려고 한다. 내 딸은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고 보니 뭔가 비장한 듯 하지만 딸애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나와 가족에게 민망할 정도로 싱겁게 받아들여졌다. 극적인 에피소드도 소동도 없었다. 2009년 말에는 여러 사정상 서울에서 해를 보내고 맞게 되었다.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니 만날 때마다 할 말이 많다. 몇 차례 위하여를 외쳤고 연애 관련 얘기가 오가던 중 딸애가 커밍아웃을 했다. 느닷없이가 아니라고 한다. 무려 6개월간 관계에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나는 레즈비언이고 애인이 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간단했다. 그런 이야기 굳이 우리한테 안 해도 되는데 내 삶이니까, 너의 삶이니까. 20살 넘은 사람은 해방되어야 하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나는 우리 사회의 개인은 좀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정체성이란 인정과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평소 생각이 표명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딸의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아낸 것은 가로치고 혹시 그 친구 아니야? 닫고 다시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이다. 여성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신촌 골목을 걷다가 두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딸의 소개로 인사를 나눴는데 한 여성의 태도가 묘하게 눈길을 끌었다. 저 불편한 태도가 뭘까? 얘기를 맞춰보니 그가 딸의 연인이었다. 주머니 속에 쏜 것도 감출 수 없다지만 세상 감출 수 없는 게 연애 감정이 아니겠는가? 그때는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그쪽은 연애 감정을 키우고 있었던 걸까? 딸의 파트너는 그 어떤 기색을 들켰던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 기밀을 포착했을까? 딸의 연애 이력을 모르지 않기에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까만을 생각했다. 그런데 8년이 되었다. 어쩌다 서울에서 하룻밤 묵을 일이 생기면 크게 망설이지 않고 두 사람 집을 찾아간다. 딸의 파트너 입장에서는 내가 시자가 들어간 사람일 수 있고 그 존재를 뭐라 부르든지 간에 불편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가로 닫고 가로치고 배우자의 부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편한 존재다. 가로 닫고. 어떤 날은 어이없게도
딸애는 잠에 꼬라 떨어진 상태다. 내가 불편할 딸의 파트너는 자신도 일로 녹초 상태이지만 불침번이 되어 기다리고 나와 보낼 잠깐의 시간을 위해 촛불을 켜고 차를 끓여내고 갈아입을 옷을 챙긴다. 저와 같은 수고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시간 나는 가족의 품이 넓어질수록 그 안에 담길 사랑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질 것을 믿는다. 딸의 커밍아웃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세 여성과 두 남성이 내게 커밍아웃을 해왔다. 모두 강의에서 만난 학생이었다. 이들의 커밍아웃을 대하는 내 태도는 다르지 않았지만 매번 감동이 있었다. 저들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비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구나. 그건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대학에서 여성학을 가르친다. 여성학의 주요 주제인 동시에 이 학문의 근거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다. 학생들의 관심 역시 큰 부분이다. 연애 안 하는 시절 탓인지 일 경험이 보편화된 세태의 반영인지 최근에는 노동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얘기거리로 차고 넘친다. 딸내의 커밍아웃을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은 상당 부분 이 분야의 지식의 힘이었을 것이다. 공부의 목적은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무지는 공포를 부르고 무지는 혐오를 낳지 않는가? 무지는 공포를 부르고 무지는 혐오를 낳지 않는가? 커밍아웃을 해야 할 이유. 2014년 겨울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시청을 점거했다. 서울시민인권원장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다. 소식을 전하는 애의 전화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천막을 치기보다 접기가 힘든 건데 딸애는 열심히 참여했고 우리는 좋은 네티즌의 자세로 사태를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농성 두째 날 새벽 딸애가 전화를 했다. 이 농성은 내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가로치고 어떤 일상은 사건으로 경험된다. 가로 닫고 가족이 보러 왔으면 좋겠다. 기간 중 딸의 파트너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지지 방문을 했다. 이때 여동생한테 내 조카가 레즈비언이라고 밝혔고 지지 방문을 부탁했다. 이것이 부모로서 내 커밍아웃 스토리의 시작이다. 동생의 반응은 나보다 현실적이었다. 소수자로 살아갈 삶에 대한 걱정, 결혼과 출산 등 평범한 가족 이벤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으니 말이다. 그 다음 순차적으로 우리 가족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와 친구가 그 대상이 되었다.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딸과 사전 의논을 했고 대상을 선별했고 막연하나마 기준도 있었다. 그러나 딸애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커밍아웃은 다소 정치적이 되었다. 딸애는 자신에 대한 커밍아웃 결정권을 가족 개개인에게 넘겼고 이런저런 상황 변화에 따라 내 태도는 달라졌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것이다. 이유를 달자면 세 가지쯤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와 내 딸을 통해 성소수자가 막연한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당신 옆에 성소수자가 있어요를 알리는 운동의 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 개인과 그의 삶이 드러나는 순간 강고한 편견의 얼음벽은 서서히 녹아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 우리 사회의 흔하디 흔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필요가 생겨서다. 그 집 딸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은 언제쯤? 남자친구 있냐는 질문에는 애인이 있다는 말로 넘겨버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라도 소개시킬 양 파고드는 질문을 회피하는 건 의미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딸의 파트너를 존중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이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친밀함과 책임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내 일이 아닌 일에 분노하고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거리에서, 광장에서 내 일이 아닌 일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싸워준 그 일이 결국 내 일이고 내 싸움이라는 사실을 체험한다. 성과, 연령, 계급, 성 정체성, 인종, 민족 등의 다차원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이 전적으로 주류 입장에 서일 수는 없다. 그런 개인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행운을 축하해주고 그 행운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경고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나는 시민사회의 성원으로서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반대한다. 이는 시민적 의무이며 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의 커밍아웃을 해야 할 이유가 어찌 위에 세 가지뿐일까? 더 숱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늘과 같이 뜻이 높다고 해도 발 딛고 있는 현실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이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커밍아웃을 작정하고 시행한 적은 별로 없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소동의 연속이라 대개는 의도치 않게 느닷없이 이루어졌다. 시민단체 모임에서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 이들 태도는 내 학생들과 다를 게 없었다. 성소수자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기껏해야 사소하게 취급되었다. 이들에게 성소수자는 시민도 서민도 아니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동의로 오해될 때 그 상황마저 견딜 이유는 없었다. 우연한 일행의 말잔치에 인내심이 바닥난 지점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때로는 설득을 위해서, 때로는 혐오를 혐오로 돌려주기 위해서. 나는 커밍아웃은 차분했지만 매번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자신들의 표방하는 진보의 본질을 성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언제나 가족이다. 나는 3남매 중 둘째고 남편은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다. 가족 구성원이 단촐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 가로치고 친밀감과 다른 차원에 닿고를 맺게 된다는 점이세요. 내 오빠는 억울할 수 있지만 나는 일찌감치 그를 커밍아웃의 마지막 장벽으로
지목해 두었다.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랜 관계의 메커니즘, 보수적일 것이라는 판단과 나의 젠더 편견이 입을 막은 것이다. 딸의 언론 출연이 잦아지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최소한 내 입으로 말하자. 당사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그에게 낭패감을 줄 수 있으니까. 올해 2월은 어머니 병환으로 가족회동이 잦았다. 병실의 보호자들은 돌봄을 둘러싼 긴장관계 속에서도 상냥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병원 대기실과 병실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소중한 가족과 이별해야 할지 모를 절대적인 상황에서 미소한 인간은 겸손하고 관대해지기 마련이다. 평안을 비는 마음만이 간절하다. 나는 이쯤의 어떤 틈을 노렸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차 안에서 드디어 입을 뗐다. 입을 떼고 보니 이렇게나 쉬운 것을. 끙끙댄 시간이 쓸데없이 길었다. 오빠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고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말을 내놓았다. 그래, 맞다.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지금 딸애는 제 인생의 가장 충실한 시기를 살고 있다. 고통스럽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모든 부모가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로 고통스러울 건 아니다. 고통스러운 건 아니다. 고통스럽지 않았고 불행하지 않았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딸의 커밍아웃은 내 삶을 더욱 풍부한 경험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강의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성정체성과 관련 이슈에 보다 민감해졌고 담대해졌다. 강의에서 성정체성이나 성소수자 인권이 토론 주제로 등장할 때 논쟁의 언어는 강렬해지지만 결론은 대체로 당위적인 선언에서 끝난다. 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다. 그들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가 성소수자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토론이 이런 식으로 공허하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내 딸이 레즈비언이라고 말해준다. 그들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임을 알라고. 우리 가운데 누구이며 이 강의실 당신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이거나 저 사람이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이런 식의 커밍아웃이 서너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한두 학생이 커밍아웃을 해왔다. 퀴어 영화제와 지보이스 공연 뒤풀이도 잊을 수 없었다. 행사 후 자리를 옮겨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리였다. 나 같은 이성애자가 섞여 있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성소수자였을 것이다. 이 공간에서만은 이들이 다수였다. 찰진 유머와 1, 2분 간격으로 터지는 통쾌한 웃음, 깔끔하고 안온한 분위기. 낯선 행성에 떨어진 것처럼 얼떨떨했던 것도 잠시 나 역시 저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마시며 파티를 즐겼다. 이들 중 누구도 이성애자인 나를 차별하지 않았다.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하나로 도리어 환대를 받았던 것이다. 질적 연구자로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아카이브 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다. 드물게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이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작업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전적으로 레즈비언인 딸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딸애가 커밍아웃을 했던 당시 내가 했던 말.
그런 이야기 굳이 우리한테 안 해도 되는데 내 삶이니까를 철회해야 했다. 그게 경우에 맞다. 말해줘서 고마워. 내 삶이니까 자유롭게 성숙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도 좋았지. 하지만 말해준 덕분에 우리는 분명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 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로 고통스럽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내 삶은 그로 인해 더욱 확장되었다. 딸의 존재로 인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소수자 시민이 또 내 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길에서 동료 시민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 그런 과제가 앞에 놓여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과제를 소박하게 수행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공론장을 막론하고 내 이야기와 경험이 이들의 보편적 인권, 시민적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커밍아웃을 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커밍아웃할 특별한 대상이 떠올랐다. 만날 때마다 딸애를 며느리 삼고 싶다는 애의 중학교 시절 한문 선생님. 남녀가 성장해서 이런 말 듣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아드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딸이 레즈비언이라서요. 빈칸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채울 것이다. 하루속히 이런 날, 이런 대한민국,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두 손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마음으로 설교하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되기를, 장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